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와 자연 경과에 영향을 주는 항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은 간염 상태에서 자연 경과를 보면은 간경변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 경과를 물론 누구나 다 밟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자연 경과를 받게 되는데요. 만성 B형 간염이 있을 때 치료할 시기가 되었는데 치료하지 않는다면 간경변으로의 진행은 1년에 약 3 내지 5%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간경변에서 더 상태가 안 좋은 비대상성 간경변, 즉 복소가 차고 황달이 생길 수 있는 경우죠. 이러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도 역시 1년에 약 3 내지 5%에서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경변에서 간암으로의 진행은 1년에 약 1 내지 3%라고 하는데요. 간경변도 정도가 다르잖아요. 대상성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그래서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에 대한 연구들은 역학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 어떤 B형 간염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또 인종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발표한 것인데요.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 간세포 암종으로 진행 이런 것을 보면은 되게 비슷해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1년에 3 내지 5%,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도 역시 1년에 한 3 내지 5%, 간경변에서 간암의 진행은 1년에 약 1 내지 3%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발표한 것으로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 또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 또는 간암의 발생 이런 것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하게 1년에 3 내지 5%이고 간경변에서 간암으로의 진행은 약 1년에 1에서 3%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간 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쓰는 것이 이 B형 간염이한 자연 경과를 우리가 끊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요, 숙주인자로서 나이가 많으면 질환이 진행하고 남자가 좀 더 진행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간 기능 검사가 올라 있으면 더 진행이 많고요. 간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경변이 있으면 간암이 더 잘 생기고 또 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또 간암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S상원 정량 검사라는 것을 해보면 S상원 양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는 B형 간염 중에서 유전자형 C형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좀 좋지 않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이것은 개인이 조심해야 할 요인인데요. 술, 그리고 비만, 그리고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는 이제 간세포 암종 발생 관여하고요. 술과 비만은 섬유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 걸면은 섬유화가 생기는 병인데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리를
우리 몸은 섬유화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섬유화가 있는 간에 술이나 비만에 의해서 섬유화가 더 추가되면은 질환의 진행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과 비만과 담배는 조심해야 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간학회에서 책자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커피, 메포민, 아스피린, 스타틴은 간세포 함정의 위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메포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치료제이고요. 아스피린은 최근에는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있으면 2차 예방 목적으로 다시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쓰죠. 2차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스타틴은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을 사용할 때 간세포 함정 위험도를 낮출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정도이지 이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은 많을 텐데요. 커피는 위험인자가 아니고 보호인자로 커피 양이 조금 증가할수록 그만큼 질환의 진행을 막아서 간 경변이나 간세포 함정의 발생을 낮추지 않는가 하는 역학 연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항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에는 상품명으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그리고 베물리디, 베지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장기간의 연구들은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 연구입니다. 아직은 베물리디나 베지보는 장기간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 결과는 바라쿠르드와 비리어드에서 나온 결과들이고 다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ETV는 엔테카비어이고 바라쿠르드인데요. 바라쿠르드가 치료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간세포 함정을 예방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라쿠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5년 동안 간세포 함정을 60% 이상 예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이 있는데 어떤 군에게는 엔테카비어를 사용하고 바라쿠르드를 사용하고 어떤 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임상 연구는 할 수가 없겠죠. 아주 비윤리적인 연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위약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러한 항바이러스가 없었을 때 자연 경과를 본 연구들이 있죠. 이러한 것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라쿠르드를 사용한 군들과 비슷한 나이나 남녀, 성별이나 흡연 여부랄지 체중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한 군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향 점수 짝짓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 시작 시점에 비슷한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바라쿠르드가 위약 대비 여기서는 63% 간세포 함종을 예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예전에는 바라쿠르드 이전에 우리가 제픽스라는 약을 썼죠. 제픽스는 라미부딘입니다. 이 라미부딘을 사용을 했었을 때도 역시 간세포 함종을 예방을 하였다고 하는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라쿠르드하고 제픽스하고 위약군 세 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연구는요. 우선 제픽스는 예전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와도 그대로 제픽스를 썼었죠. 일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환자분이죠. 그래서 세 군을 비교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 점수 짝짓기로 세 군을 비슷하게 놓고 보았을 때 전부 다 역사적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컨트롤군, 위약군하고 제픽스를 사용한 군은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바라크루드가 제픽스 대비 간세포 함정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고 위약 대비는 아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 정도 감소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약 대비. 그래서 항바이러스에는 질환의 진행, 말씀드렸던 질환의 진행에 관여하면서 즉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간세포의 염증을 없애면서 섬유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고 간세포 함종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이러한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서 이러한 것을 진행을 끊어주는 것인데요. 항바이러스를 사용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간의 염증 그리고 괴사를 막게 됨으로써 염증 괴사 후에 우리 몸은 섬유화로 그 조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런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기 치료 목표입니다. 항바이러스에. 그러다 보면 질환의 진행인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이랄지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기 치료 목표입니다. 더 장기 치료 목표는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이랄지 간이식이랄지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바이러스 써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대개 한 1년, 2년 내에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전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경변 걸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간경변이 있습니다 진단하고 나면 6개월, 1년 후에 보았을 때는 이제 복수와 자고 황달이라고 하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간경변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이태리 그 북쪽에 로마 북쪽에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경변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강경변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호전시키는 것이 항바이러스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물론 혈액 검사로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실제 간의 조직이 좋아지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간 조직 검사를 해보면 호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중한 상태인 간경변증 환자에 있어서 간이 조직학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을 호전시키는 것이 항바이러스입니다. 임상에서는 간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간 섬유화 스캔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간이 조직학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 즉 섬유화가 좋아지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리어드를 가지고 한 3상 연구, 제일 중요한 임상 연구에서 우리가 3상 연구를 효과 완전성을 보는 것이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연구인데요. 특히 이 조직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보면은 먼저 왼쪽에 있는 환자 A를 보면은요. 치료 시작 시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5년 후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보면 빨간 것이 간 내 섬유화입니다. 이런 섬유화가 5년 후에는 거의 많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섬유화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간 경변이 좋아진다라는 말입니다. 환자 B의 경우도 보면은 치료 시작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1년 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1년 후에 빨간 섬유화가 많이 좋아지게 되고 5년 후에는 많이 좋아지게 볼 수 있죠. 빨간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간 섬유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에는 간 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섬유화를 개선시킴으로써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상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간경화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간 경화도 좋아지는 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항바이러스를 써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비리어드 3상 임상 연구에서 특별히 이제 간 경변이 있었던 96명만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점수가 1번부터 1점부터 6점을 주게 되고 5, 6점이 섬유화가 많은 간 경변입니다. 그래서 5, 6점인 간 경변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점수가 떨어집니다. 1점부터 4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점인데 3점이 떨어졌으면 3점으로 4점 이하는 간염이지 간 경변은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상태로 되는 건데요. 이렇듯이 간 경변이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것이 5년 후에는 75%였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때 간 경변도 더 이상 조직학적으로 간 경변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간 경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섬유화가 없기 때문에 나쁜 조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간 세포 함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면 더 좋은 상태로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B형 간염의 그 자연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 경과를 보는 것이라 항바이러스를 투약한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지금은 항바이러스를 필요한 시기에 투약하게 되면 그런 자연 경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항바이러스에는 이제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든지 간에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즉 HBV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그때부터서는 간은 좋아집니다. 특히 조직학적 개선이 오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이제 HBV DNA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또 간 기능이 정상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조직 검사로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리어드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바라쿠르도 똑같이 간 조직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간 경화가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차일드 스코어라는 게 있고 멜드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간 경변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직 검사로서 조직이 좋아지는데요. 섬유화 스캐너를 해보면 간의 탄성도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는 섬유화를 제거하면서 간의 탄성도를 좋아지게 하는 간 경화를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V는 엔테카비어 바라쿠르드인데요. 비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항바이러스들은 질환의 진행을 막습니다. 자연 경과에 따른 질환의 진행, 그러면은 간염에서 간경변,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진행을 막음으로써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암에 의한 사망을 막고 전체적인 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약이 바로 항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와 자연 경과에 영향을 주는 항바이러스의 좋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